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천지인 기획법의 즉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그 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유행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지를 보는 게 천이라고 한다면, 지는 어떤 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덕트, 즉 우리 땅의 특성은 변하지가 않죠. 단단하고, 그리고 하늘과 사람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땅은 프로덕트고 콘텐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프로덕트란 트렌드와 타겟이 만들어낸 결과물, 이 두 가지를 잘 읽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요새 우리 주변을 둘러싼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게 결핍되어 있는지를 찾으면 쉽게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순피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플을 아나요? 여러분의 그 선배가 만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뮤니티 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그 욕구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그걸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꽤 큰 성공을 거뒀고요. 손피플 여기에는 그 많은 광고들도 있어서 우리 만들었던 박준홍 학생은 창업을 해서 사무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또 수익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학생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그 유튜브로 소개하는 그 책에 대한 어떤 안내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북튜버라고 합니다. 요새 북튜버. 그래서 이 북튜버 역시 여러분 한번 인터넷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사 역시 요새는 콘텐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작본부라고 하던 그 본부 이름이 다 콘텐츠 본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포장보다도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채널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라고 한다면, 그 채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 이게 콘텐츠, 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디어와 콘텐츠는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어떤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 안을 채우는 내용이 콘텐츠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미디어는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발전되는 미디어는 이제까지 있어왔던 또 미디어를 다시 콘텐츠로 담아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나 회사나 도시나 국가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콘텐츠가 화두가 되었죠. 그래서 콘텐츠를 알아야지 변화 흐름에서 뒤지지 않게 되고요. 한 학생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공구학번이죠. 미디어 콘텐츠학과 공구학번이고요. 서울 상계동에서 4년간 통학을 했습니다. 서울 학교까지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고요. 4년간 통학하면서 지각 한번 하지 않았고요. 평균 4.0을 넘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 학생은 기차에서 과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학생이었고,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 나오면 저한테 꼭 연락을 했고요. 제대 후에도 수업을 통해서 콘텐츠 마케팅 세계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한국방송학기 주최로 대학생 전미 케이블 텔레비전 컨퍼런스 워크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KBS와 SBS 공채를 받지만 여러 번 실패를 했고요. JYP의 광고기획직으로 합격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스카이라이프의 콘텐츠 마케팅직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학생도 자기 자신을 어떤 콘텐츠를 계속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갖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콘텐츠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콘텐츠에서 어떻게 새로운 또 다른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거 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물병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물병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개선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병의 그 구성 요소들을 한번 쭉 늘어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뚜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물이 있죠. 이 통도 잘 보면 이 통 안에 또 이렇게 띠지처럼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물병에도 모양이 있죠. 색깔과 모양과 특징과 무게와 그렇죠. 감촉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거 굉장히 쉽죠. 간단하고 하지만 이 방법이 굉장히 콘텐츠 기획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나열이 중요하냐면 이 나열을 하다 보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문제를 명료화시킬 수 있고 또 문제를 재설정하고 문제점을 포착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나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앞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기획할 때 항상 이걸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가 왜 여기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이 요소가 보내는 메시지나 기능 역할은 또 무엇일지, 왜 이 물병은 뚜껑을 흰색으로 했을까요? 왜 물병을 투명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또 왜 이 띠지에 이렇게 산 모양의 그림을 인쇄를 했을까요? 왜 제목을 노 브랜드라고 했을까요? 이것처럼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의미 분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소들끼리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소의 장점과 단점,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적인 신화 분석인데요. 신화라고 하는 건 미스예요. 그렇죠. 이건 어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라기보다는 만들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다른 말로는 메타 의미, 그리고 만들어진 이중 의미 혹은 그릇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호라고 하는 거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의는 어떤 그 기호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표는 기호가 드러나는 방식, 예를 들면 말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고 하는 것이 기표가 되겠고요. 이 기표와 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호가 되는데, 이 기호가 다시 기표로 변화하고요. 이 기표와 또 새로운 기가 만나서 또 다른 기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기호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신화가 발생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예.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이렇게 영어와 중국어로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개라고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글자와 발음이 기표가 되겠고요. 개 들리죠? 또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기표고요. 이 개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문자를 봤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멍멍지는 개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기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글자와 뜻이 합쳐져서 기표가 됩니다. 글자와
그 뜻이 합쳐서 기호가 되고요. 이 기호가 또 다른 새로운 기호로 기표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라고 하면은 동물 개도 생각이 나지만 약간 어떤 충성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아니면 뭐 막대 먹은 뭐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리게 되겠죠. 이게 새로운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기의와 또 새로운 기표 개가 합쳐져서 또 다른 기호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올 수 있습니다. 사과 역시 마찬가지죠. 사과는 글자와 또 그 뜻은 먹는 사과를 하겠지만 이게 또 새로운 기표가 돼서 해방이라고 하는 거나 민주주의나 과학기술, 아이폰의 사과는 어떤 IT 기술을 상징하는 거겠죠. 아담의 사과는 인간의 어떤 뭐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신으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걸 독립 이런 걸 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사연은 뭐 이거 윌리엄 텔의 사과가 민주주의를 뜻하는 그런 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또 다른 기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나열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써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포스트잇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포스트잇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대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그걸 구분하고 선택하고 배열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는 법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의 어떤 그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냐 하면은 요소를 나열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신화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개선하는 거.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스 필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어떤 그 힘의 작용 이라고 하는 그 권력장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 추진시키는 힘과 이걸 억제시키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추진시키는 힘은 키우고 억제시키는 힘은 개선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겠죠. 공모전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그 과제를 포스필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된다면 이걸 내가 가능하게 하는 힘은 나의 어떤 친화력, 에스테이크 포스 제한하는 힘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시간 제한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공모전에 도전하는 데 더 다가갈 수 있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콘텐츠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요.